아들은 몰랐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 그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는 그 전날에 돌아가셨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차가운 11월의 아침 공기 속에서 나는 그 편지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2024년 11월 3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전날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온몸이 무거웠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그래도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어머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아드님 효자시네요. 효자라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나는 효자가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불효자였죠.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영정을 보면서도 나는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실감이 안 났달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양원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수척한 얼굴. 나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짓던 그 모습. 괜찮아, 아들아. 내 일하러 가라던 그 목소리. 2년 전 요양원에 모실 때도 엄마는 울지 않으셨어요. 짐을 챙기시면서 엄마는 괜찮아. 너 힘들 텐데라고만 하셨죠. 그게 마지막 대화 같은 거였어요. 그 이후로 나는 요양원에 3번밖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는 입소하고 일주일 후, 두 번째는 6개월 후 명절에, 세 번째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어요. 아침 7시쯤 일어났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아이들도 방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죠. 혼자 거실로 나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회색빛 하늘,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 우편함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새 우편물이 왔다는 신호. 귀찮았지만 그냥 확인해 보기로 했죠. 아마 청구서나 광고지겠거니 생각하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입구에 우체통. 열쇠를 꽂아 열었죠. 그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분홍색 편지 봉투. 요즘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낼까 싶었는데 봉투 왼쪽 상단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보내는 사람 박순자.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엄마는 어제 돌아가셨는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어 봤어요. 우표가 붙어 있었고 소인이 찍혀 있었죠. 날짜는 2024년 10월 28일.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자신이 떠날 걸 알고 미리 이 편지를 붙이셨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열기가 두려웠어요.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 나를 원망하는 글일까? 너 때문에 외로웠다. 왜 안 왔니라는 말일까? 하지만 열어야 했어요. 이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니까요.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 앉아서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그 안에서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죠. 몇 글자는 번진 흔적도 있었어요. 아마 눈물이 떨어졌나 봐요. 엄마도 울면서 쓰셨구나. 그리고 첫 문장. 아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곁에 없겠구나. 그 한 줄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오후 나는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빌라 2층. 30년을 사신 그곳. 녹슨 철문, 금간 계단, 색이 바랜 벽. 모든 게 낡았지만 엄마에겐 평생의 보금자리였죠.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면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배고프지? 엄마가 떡볶이 해놨어. 어서 들어와. 중학교 때 늦은 밤 학원 끝나고 돌아오면 엄마는 거실 불을 켜놓고 기다리셨죠. 조심히 왔니?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엄마가 라면 끓여줄까?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엄마는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문을 열자마자 엄마 냄새가 났어요. 김치 담그던 냄새, 된장찌개 끓이던 냄새, 빨래 삶던 비누 냄새.
그리고 엄마가 쓰시던 저렴한 핸드크림 향기.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작은 식탁.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가구들. 소파 쿠션은 닳아서 색이 바랬고 식탁 다리는 삐걱거렸어요. 탁자 위엔 엄마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돋보기, 낡은 성경책, 혈압약통, 혈당 측정기, 그리고 내 사진. 20년 전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학사모 쓰고 웃고 있는 내 모습. 엄마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때 엄마가 입으셨던 옷 기억나요? 10년 넘게 입으신 남색 재킷이었어요. 액자에 곱게 담겨서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어요. 액자 유리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엄마가 매일 닦으셨나 봐요. 부엌으로 갔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냉장고, 녹슨 싱크대. 엄마는 평생 이 부엌에서 밥을 하셨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 무침 엄마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몇 개는 이미 상해 있었죠. 냉동실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만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새우만두. 세 종류나. 2년 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실 때 제가 말했었거든요. 엄마, 내가 만두 좋아하는 거 알지? 요양원에서도 만두 자주 먹어. 건강에 좋대. 엄마는 그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알지, 알지. 엄마가 어떻게 그걸 잊겠니? 내가 어릴 때부터 만두 좋아했잖아. 그런데 엄마는 요양원에 가신 후에도 혹시나 내가 집에 들릴까봐 냉동실에 만두를 채워두셨던 거예요. 유통기한을 봤어요. 한 달 전에 산 거였어요. 2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에 오지 않았는데. 침실로 갔어요. 엄마의 작은 방. 오래된 옷장, 좁은 침대, 그리고 창가의 작은 책상. 침대 위엔 엄마가 덮으시던 이불이 그대로 있었어요. 30년 된 이불. 솜이 다 빠져서 얇아진 이불. 책상 위엔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의 오래된 돋보기 안경. 테가 부러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안경. 왜 새 안경을 안 사셨을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나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어릴 적 썼던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엄마 사랑해요 편지, 2학년 때 그린 엄마 편지, 3학년 때 어버이날 카드, 4학년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편지, 중학교 때는 짜증 섞인 쪽지도 있었어요. 엄마, 용돈 좀요.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런 건 버리셨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것조차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쓴 편지. 엄마, 대학 꼭 갈게요.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대학교 때 쓴 편지. 엄마 미안해요. 이번 학기 성적 안 좋아요. 다음엔 잘할게요. 엄마는 30년치 편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간직하고 계셨어요. 색이 바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 보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이름 김민수.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어요. 잔액 3,200만 원.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200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2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엄마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하루 일당 5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 그 중에서 10만 원을 떼어 내 통장에 넣으셨던 거예요.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아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나는 끝까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엄마의 글씨는 떨려 있었어요. 힘들게 한자 한자 쓰신 게 느껴졌죠. 몇 글자는 지워진 흔적도 있었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도 보였고요. 아마 눈물이 떨어졌나 봐요. 너를 요양원에 보낸 그날을 기억하니? 2022년 9월 15일이었어. 내가 짐을 싸주면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괜찮았어. 정말이야. 오히려 마음이 편했단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아내와 큰 싸움을 한 다음 날이었죠.
그 전날 밤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이제 한계예요. 나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간병까지 해요? 애들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나도 사람이에요. 요양원 알아봐요. 나는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그게 말이 돼? 내가 번 돈으로 엄마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나도 지쳤다고요. 매일 치매 증상 있으신 어머니 보살피고 밤에 깨워서 화장실 모시고 식사 챙기고 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요양원 가는 게 좋겠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아니야. 며느리 힘들잖아. 엄마가 봐도 며느리 많이 지쳐 보이더라.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 모시면서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며느리였으니까 알아. 그래도 괜찮아. 요양원도 나쁘지 않대. 친구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있고.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때 엄마의 표정이 기억나요. 슬프지만 웃으려고 애쓰시던 그 얼굴. 편지는 계속됐어요. 아들아,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먼저 며느리한테 전화했어. 내가 출근한 다음에. 며느리 미안해.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요양원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라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이 사실을. 며느리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라고 했지. 근데 엄마는 알았어. 며느리도 힘들다는 걸.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 모시면서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며느리였으니까 알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실 때 엄마도 참 힘들었단다. 그때는 참고 살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요양원에 가겠다고. 너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나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는 걸 보는 게 엄마는 너무 괴로웠단다.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걱정 마라. 룸메이트 할머니도 생겼고 친구들도 만났어. 김할머니, 이할머니, 박할머니. 우리는 매일 화투도 치고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했단다. 밥도 세끼 꼬박꼬박 나오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잘해줬어.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고 친절하게 챙겨주더라. 물론 외로운 날도 많았어.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랬지. 그 다음 문장에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추석, 설날 다른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오는데 엄마는 혼자 남아 있을 때가 많았거든. 2023년 설날 너한테 전화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났어요. 그날 나는 아내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죠. 엄마, 설날인데 못 가. 처가 먼저 가야 해. 그리고 애들이 비행기 타고 싶다고 해서 제주도 가기로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그래, 당연하지. 가족이 우선이지. 재미있게 놀다 와라고 대답했어. 근데 사실은 말이야, 전화 끊고 한참 울었어. 혼자 방에 앉아서. 창밖으로 다른 할머니들 가족들 오는 거 보면서. 나는 기억했어요.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놀면서도 가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괜찮으실까? 전화는 안 했어요. 그냥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겠지 하고 넘겼죠. 2023년 추석에도 못 왔지. 엄마 미안해. 회사 워크숍이 그날이야. 다음에 갈게. 그래, 일이 우선이지. 괜찮아라고. 라고 했어. 2024년 설날에도. 엄마 애들 독감 걸려서 못 가.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지만. 근데 아들아, 엄마는 이해했어. 내가 바쁜 거. 그리고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너를 낳고 키우고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걸 본 것만으로도. 편지 끝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우체통 옆 화분 밑을 보렴. 거기 열쇠가 있을 거야. 그 열쇠로 엄마 방 장롱 서랍을 열어봐. 거기에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단다. 나는 편지를 들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 1층으로. 우체통 옆 오래된 화분. 시든 국화가 심어져 있는 낡은 플라스틱 화분.
그 화분을 들어 올렸죠. 흙 속에 작은 열쇠 하나가 묻혀 있었어요. 녹슨 작은 열쇠. 엄마가 언제부터 여기에 숨겨두신 걸까? 손을 씻지도 않고 다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방으로 가서 장롱을 열었죠. 맨 아래 서랍.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열쇠를 꽂았더니 딸깍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어요. 20통이 넘는 편지. 각각의 봉투에는 다른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떨리는 글씨로 민수가 결혼할 때 읽어라. 민수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읽어라. 민수가 힘들 때 읽어라. 민수가 승진했을 때 읽어라. 민수가 좌절했을 때 읽어라. 민수가 나를 그리워할 때 읽어라. 민수가 외로울 때 읽어라. 민수가 나이 들었을 때 읽어라. 민수가 후회할 때 읽어라. 민수가 사랑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읽어라. 엄마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위해 편지를 써 두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쓰신 걸까? 봉투를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2020년. 4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민수가 결혼할 때 읽어라. 아들아, 결혼 축하한다. 엄마는 내 결혼식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 아마 그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며느리한테 잘해라. 여자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한단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 세 마디를 자주 해줘. 엄마처럼 외롭게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표현이 서툴렀어. 사랑해라는 말 한 번 못 들어봤단다.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평생 후회로 남았어. 그러니 아들아, 가끔은 아내한테 사랑해라고 말해줘. 그리고 안아줘. 손 한번 잡아줘. 그게 여자한테는 큰 위로가 된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편지를 열었어요. 민수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읽어라. 축하한다, 아빠가 됐구나. 엄마도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나. 1985년 3월 12일 새벽 4시. 세상에서 제일 작고 제일 소중한 존재였어. 3.2kg. 작았지만 건강했어.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는 울었단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도 나고 지치기도 할 거야. 근데 아들아, 아이는 금방 자란단다. 10년, 20년은 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짧아. 그러니 후회하지 마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엄마처럼.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일만 했어. 돈 벌어야 한다고, 내 학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 학예회도 못 갔고 운동회도 못 갔고 학부모 상담도 못 갔어. 지금도 미안해. 세 번째 편지. 민수가 힘들 때 읽어라. 아들아,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엄마도 너를 키우면서 수없이 무너졌단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1995년 여름. 내가 11살 때였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장례식 치르고 빚 갚고 집 팔고 엄마 앞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너 하나만 남았지. 그때 생각했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알겠더라. 힘든 순간을 견디면 또 웃는 날이 온다는 걸. 봄이 오면 겨울은 끝나는 거야.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알아. 그것만으로도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네 번째 편지. 민수가 나를 그리워할 때 읽어라. 엄마도 너를 그리워할 거야. 하늘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만나면 내 이야기부터 할 거야.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 당신 닮아서 착하고 성실해라고. 근데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우고 내가 어른이 되는 걸 보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마의 인생은 완벽했단다. 엄마가 없어도 너는 잘 살아갈 거야.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나면 하늘을 봐. 엄마가 거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별이 반짝이면 그게 엄마가 손 흔드는 거야. 마지막 편지를 열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용서? 내가 엄마를 용서한다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너한테 부족한 엄마였어. 돈도 없었고 학식도 없었고 너를 좋은 학교 보내주지도 못했지. 친구들은 학원 여러 개 다니는데 너는 혼자 공부해야 했잖아.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너만 못 다녔지. 다른 엄마들은 외제차 몰고 학교 앞에 오는데 엄마는 낡은 자전거로 가끔 밥 갖다 주는 게 전부였어. 그것도 창피할까봐 학교 뒷문으로 갔지. 수학여행 갈 때도 너 혼자 낡은 가방 들고 가는 거 봤어. 다른 애들은 새 배낭 메고 가는데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엄마는 축하 선물 하나 못 사줬어. 그냥 잘했다 한마디만 했지. 다른 부모들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던데 엄마는 그런 거 하나 못 해줬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신혼집 마련하는데 한 푼도 보태지 못했어. 다른 부모들은 수억을 주던데 엄마는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이 전부였어. 그게 평생 미안했단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그리고 아들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거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빨리 늙어버린 거지. 내가 아직 젊고 바쁜데 엄마가 짐이 되어버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치매도 조금씩 왔고 몸도 약해졌고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들어졌지. 며느리한테도 미안했어.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아니까. 엄마는 괜찮았어. 정말이야. 요양원에서도 나름 행복했단다. 친구들도 생겼고 규칙적인 생활도 했고 건강도 오히려 나아졌어. 가끔 너를 볼 수 없어서 외로웠지만 그래도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위로였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엄마의 전부였고 엄마의 자랑이었단다. 내가 태어나던 날 엄마는 신에게 감사했어.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해. 내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이제는 엄마 걱정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평생 영원히. 나는 그날 엄마의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울음을, 장례식장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쏟아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계속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 나는 요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실버케어 요양원. 엄마가 2년 동안 계셨던 곳. 203호실. 그곳엔 이제 다른 할머니가 누워 계셨죠. 복도를 걸으면서 엄마가 이 복도를 걷고 계셨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걷고 계셨을 엄마. 나는 간호사실을 찾아갔어요. 엄마를 돌봐주셨던 김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많이 외로워하셨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님은 늘 밝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셨죠. 우리 집 큰며느리가 요리를 잘해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내 아들이 효자야.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나를 사랑해. 나는 알아라고 항상 자랑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드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민수야, 엄마 사랑한다. 행복해라고. 지금 저는 엄마의 편지를 한 통씩 펼쳐보며 살고 있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엄마가 그리울 때,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씩 읽고 있어요. 어제는 제 딸아이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말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아직 5살밖에 안 된 딸이지만 언젠가 이 편지가 필요할 날이 올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거라고.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떠나도 편지는 남아서 마음을 위로한다고. 오늘도 저는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고 말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엄마가 거기 계실 거예요. 미소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편지 한 장 속에 머물 뿐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